해대연에는 왜 흑인 안 나와? 궁금해서 그래. 배경이 한국인인데 흑인이 왜 나와? 이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이 난 케이팝 데몬헌터스를 정말 좋아하지만 그런데 말이야 한국에는 흑인이나 브라운 사람은 없는 거야? 와우. 영화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피부색이잖아. 진짜 다 똑같아. 그냥 궁금해서 하는 말이야. 야 라이언 킹에도 판다는 안 나오던데 그냥 그렇다고. 이 사람은 중국인인가? 그 사람 또 그랬었다. 이 웅장한 로브는 한복이라고 불리며 2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갑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이 뮤지컬 넘버에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된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사랑스러워. 진짜 몰랐던 거였어. 네. 그냥 지금 드는 생각인데 미국에 살면은 워낙 다양한 인종이 있어서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다 여러 인종들이랑 섞여 산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시아 가면은 원래 대부분 그렇지 않은데 그죠? 근데 이 흑인들이 자꾸 막 이런 말 하잖아. 왜 이 영화에는 뭐 흑인은 안 나와? 이러면서 인종차별 운운하는데 쟤네들의 그게 싫어 나는. 흑인들이 동양인들은 또 엄청 막 인종차별해. 그렇잖아. 특히 타깃이 좀 중국인인 것 같긴 한데 길 가다가 그 막 팍 어깨빵하고 갑자기 막 밀치고 막 그러는 게 대부분 그 흑인들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쪼끔만 뭐 건드림 당해도 막 인종차별에 개 난리를 치는데 자기들은 정작 그 동양인들한테는 인종차별을 엄청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로남불인 거야 저 새끼들은. 그래서 난 인종차별하는 건 아닌데 좀 "너네나 좀 잘해라." 이런 느낌? 족같은 소리 하면 존나 팬다. 잭잭거리는 팹니다. 백인도 없는데요? 아 잠깐 어깨빵하고 버스킹 할 때는 머머리 흑인 관광객 나오지 않았어? 아 그래? 그래서 오스카에서 넣어줬잖아. 이게 무슨 말인데 오스카를 못 봐서. 평생 미국에서만 살고 딴 나라에 관심 없으면 왜 다 피부색이 같지 싶을 만도 하려나. 그러니까 나도 방금 이 생각이 들었어. 미국에 평생 살았으니까 거기 인종이 워낙 많으니까 막 다 섞여 사니까 다른 나라도 그런가 싶기도 할 것 같아. 가능하지 억지로 다양한 인종 넣으라는 거에 화내는 게 맞는데 저 정도 의문에 화부터 내는 건 왜일까? 그치? 근데 첫 잘만 봤을 때 비꼬는 건지 알긴 했어. 10년 넘게 인종적 다양성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작품을 망치고 리뷰 조지고 소비자 적대하면서 문화산업 망가뜨린 놈들이 한트럭이었어. 그럴 수 있음. 그러니까 나도 이럴 수는 있다고 봐. 말 그대로 그 우물한 개구리지. 우물 속의 생태계만 알지 그 밖에는 모르니까. 경상도는 아파트 엘베에서 만나면 몰라도 인사를 함? 이거 내 우리 누나한테 들었는데 일단 한번 봅시다. 경상도만 해당? 서울 빼고 다 이런가? 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모르는 사람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절대 인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아직도 신기하기는 해요. 어떻게 인사를 하지? 그러니까 우리 누나도 그러는데 어제 들었거든, 누나한테. 누나가 사는 아파트는 약간 구축이긴 한데 거기 약간 학군지라서 되게 이렇게 초등학생 애들이랑 같이 사는 부모들이 많대. 근데 엘베가 문이 쫙 열리면은 그 안에 있던 학생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들어오는 사람 모두에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한대. 그래 갖고 처음에는 내가 그 뭐 '아는 사람이면 인사할 만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모르는 사람이래. 처음 보는 학생들도 그냥 엘베만 타면 무조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한대. 그난 그게 신기한 거야. 나는 우리 엘베를 타도 그 몇몇 그 아는 사람한테만 인사하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인사 안 하거든.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 거기는 이제 우리 누나의 조카들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냥 엘베만 타면 무조건 다 "안녕하세요." 인사한대. 근데 그거를 누나가 또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 경상도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또 보면은 서울의 어떤 아파트도 우리 아파트도 그렇게 해요." 막 이런 데도 많대. 경상도에선 어느 아파트를 가도 인사하더라고요. 당근하러 가도 인사하고 당근하러 가도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기계적으로 하는 거지. 맞아요. 당근 가도 인사해요. 그게 좀 신기하지 않냐?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거. 오 진짜 이럼. 서울, 경기는 대부분 안 하고 가끔 하는 곳이 있는데 대구 가니까 갑자기 아파트 엘베에서 인사해서 미국인 줄. 진짜 대구인인데 경기도 인사 와서 같은 엘베 타신 주민분한테 인사드렸는데 당황하시더라는. 부산 개붕이 우린 대부분 다 함. 특히 애기들 인사도 잘함. 그러니까 애기들이 엄청 인사 잘하는데. 그래서 누나는 요새 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이쯤 되는 애들이 누나가 엘베 타는데 인사 안 하면 조금 기분 안 좋대. 당연히 받아야 되는 인사를 못 받은 것 같은. 서울은 아파트 분위기 나름도 있지만 좋은 아파트 가면 인사하는 경우가 많았음.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 평소 말투 억양 보면 왠지 모르는 사람한테도 인사할 것 같아 보이긴 하. 이게 무슨 말인데? 좀 넉살 좋아 보이긴 하지. 막 사투리 어서 있어 막 이러면서 옆집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안 하긴 한데 그래 나도 몇몇밖에 안 해. 심지어 옆집 사람한테도 인사 안 해. 그 뭐 볼 일도 별로 없고 그냥 누군가 하면 나도 넙죽하긴 함. 나도 하지. 그러니까 누군가 안녕하세요 하면 나도 안녕하세요.
아이들 상처받는다 민원. 초등학교 운동회 철폐.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야. 운동회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내 상장도 운동회 우승팀도 없애는 초등학교. 아예 운동회를 없애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그냥 무조건 무승부래. 아이들 상처받는다며 민원이 잇따라 서울 초등학교 60%가 상장 없어. 운동회는 점수 와우. 산출 대신 체험형, 전문가, 지는 법도 배우는 것도 교육. 그러니까 애들이 건강한 좌절도 정말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성공했던 경험만 쌓는 애들 그냥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근데 그러면은 절대 안 된대. 오늘은 10,000원치만 과자 사는 거야. 이랬을 때 10,000원을 절대 넘기면 안 돼. 근데 이제 지는 뭐 11,000원치 사고 싶지만 이제 약속한 대로 딱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나름대로 좌절 같은 거 할 거 아니야. 우리도 딸내미한테 절대 딱 약속한 거 이상은 절대 안 해주거든. 지는 법도 배우고 또 건강한 좌절 뭐 이런 것도 배워야 된대.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대회를 열면 상을 못 받는 아이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좌절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면서 와 이게 또 심지어 서울교육청 관계자네 참. 대회를 열지 않더라도 수업의 여러 가지 활동으로 아이들의 동기를 북돋아 줄 수 있기 때문에 교내 대회와 상장이 많이 없어졌고 주더라도 남이 안 보이는 곳에서 따로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게 그 만약에 상장을 내가 좀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애가 나보다 조금 더 잘해서 상장을 받잖아. 그러면 거기서 좌절을 할까? 씨발 내 다음번에는 저 새끼 이기고 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럼 더 열심히 하겠지. 참 좀 특이하긴 하다. 난 좀 모르겠다. 마찬가지로 운동에서 천군 백군으로 팀을 나눠 겨루는 모습도 보기 힘든 풍경이 되고 있다. 최 의원이 서울교육청에서 받은 초기 운동 여기서는 놀이 체험형으로 진행됐고 점수를 매기는 점수 산출형 운동회를 운영한 학교는 얼마 안 됐다. 성북구 초등학교 교사 A씨는 패배한 아이들이 굉장히 속상해하고 어떤 학생은 교무실로 찾아와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따지기도 한다면서 와 그래? 학교와 운동회 진행 대행업체는 체험식으로 하거나 점수를 매기더라도 최대한 무승부 아니면 적은 점수 차이로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와 아니 이번에 그 작년 10월 달에 우리 딸내미 그 어린이집 그 운동회를 하는데 그것도 참 마음이 아팠어. 뭐냐면은 1 년에 한 번 이제 4 시간 정도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한 2 시간 했을 때 그 우리가 어떤 공원 같은 데를 빌려서 했는데 저 좀 멀어. 저 좀 먼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온 거야. 그게 경찰이 온 거야. 조용히 좀 하라고.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사회자 그 사람이 마이크를 들고 하다가 그냥 목청껏 소리 지르더라고. 요즘에는 뭐 운동회 하면서 마이크로 막 그런 것도 못 한다고 하더니 많이 인심이 팍팍해지긴 한 것 같아. 현재 부모 세대가 틀딱스러운 개꼰대 교사에게 맞고 자란 세대라서 저렇게 변했다는데 부조리와 폭력은 그 이전 세대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고 그렇지. 더 이전 세대는 심지어 일제강점기. 지금 이 상황 현상은 꼰대 싸패 교사에게 당하고 자란 세대가 지금의 부모 세대라서가 아니라 별 대도 않는 징징마저 다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된 사회적 분위기가 만든 뒤틀림의 결과임. 그냥 나도 이렇게 생각하지. 이제 지금 옛날에는 애를 막 많이 낳을 때는 첫째가 셋째를 키우고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부모는 돈 번다고 정신없고 또 그 첫째는 셋째 그 징징댐을 받아주지 않거든. 바로 싸대기 날아가거든. 그래서 요즘에는 근데 딱 한 명만 낳기 때문에 부모가 얘를 너무 예쁜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이거밖에 안 하고 싸대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그래서 조금 체벌을 필요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감싸고 돌면 안 되지 않을까. 최근에 우리 딸내미가 와이프를 실수든 아니든 한 대 팍 때린 거야. 내가 딸을 그렇게 자주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우리 와이프를 한테 뭔가 대들거나 하면 내가 불같이 화내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부러. 그래 갖고 탁 때려 가지고 "엄마 때리면 어떡해?" 이 소리 듣자마자 내가 이제 컴퓨터 하던 거 그만두고 가 가지고 얘를 막 교육했지. 진짜 웃겼던 게 이제 남을 때리면은 "남이 아프다. 너 그거 모르지?" 이러면서 내가 여기 딸내미 여기에 때릴 수는 없으니까 여기를 살짝 탁 꽂아 봤거든. 그래 갖고 "아프지?" 이러니까 "아니요." 이러는 거야. 안 아프다는 거야. 그래 갖고 아차 싶은 거야. 그래 갖고 '진짜 아프게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진짜 세게 팍 꼬집었거든. 그러니까 지도 깜짝 놀래 엄청 아파 가지고. 그래 갖고 "어때? 아프지?" 이러니까 "아프대." 막 울면서 아프대. 그러니까 네가 다른 친구를 때리든 그거 꼬집든 아니면 엄마든 아빠든 뭐 할아버지든 삼촌이든 꼬집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아프다 남도. 그러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충격요법으로 했었지. 그냥 그런 거는 꼭 필요한 교육인 것 같아요. 성인 되고 똑같은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면 어릴 때 저도 위로받을 수 있고 이쁨 받을 수 있을 때 조금씩 경험을 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아이의 미래에 고통을 몰빵할 셈인가. 이 너무 오냐오냐 하면은 결국에는
뭔가 그 힘든 일이 딱 닥쳤을 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나 경험이 없는 거지. 넘어져도 우리가 계속 그 부모가 탁 일으켜 주면은 넘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나 그게 없으면은 안 돼. 그러니까 좌절이든 힘듦이든 이런 거를 경험하긴 해야 돼, 애들도.